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나온 길인데요. 이따가 다시 갈 거지만, 그 길이 이제 어디쯤이냐면, 길이 표시가 안 돼 있네. 이렇게 지금 지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요 지점. 길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냇물이에요. 이 냇물. 이 냇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아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도 자연 하천을 이용했으니까 뭐 비교적 파기가 판다고 했을 때 수월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따라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 가로림만 제일 깊은 곳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하천을 이탈해 가지고 파기 시작한 거죠. 여기가 이제 얕은 게 표시나죠. 또랑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저기 인공 또랑 여기 쭉 보이시죠? 그런 게 자취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하천이 아닌 생땅을 파기 시작한 데는 여기부터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한 7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죠. 요 구간을 이제 파면 되는데, 뭐 오늘날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까이 거 싶은데, 요즘이면 네, 포크레인을 그냥 파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여튼 이거를 이제 못 팝니다. 못 판 이유가 이제 뭐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대는데, 요약해보면 한 이제 3가지 정도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땅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땅이 딱딱하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 어쩌면 함정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답사를 내려와서 뭐 보고 가서 뭐 안 됩니다라고 보고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제 화강암. 단단한 바위가 밑에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서산 일대는 이 바위, 우리 원장님 사시는 이 동네, 이런 바위들은 화강암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어떤 성격이, 여기 이제 서산층군, 소글리층 이렇게 얘기했고, 뭐 함철, 규암, 뭐 이렇게 운모, 편암 이렇게 말했는데, 얘들의 공통점은 우선 생긴 연대가 굉장히 오래돼 있고요.
이제 선캄브리아이라고 하는 5억 6천만 년 이상 된 오래된 땅이고, 그 오래된 땅들이 뭐 나이를 먹는 동안에 변성작용을 받아요.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꽉 짜부러져 있는 상태의 암석이라 그럴까? 이제 층구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서 얘들은 말하자면 물리적 강도가 이거보다 약합니다. 물리적 강도가 깨버리기 시작하면 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아까 검은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 속에서 그냥 굳어가지고 위에 있는 애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날아가면서 튀어나온 바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큰 덩어리 바위예요. 덩어리 바위. 그래서 암석의 강도로 보자면 이런 애들보다 사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위가 여기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활봉산도 다 화강암산이고요. 백화산도 다 화강암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대 서산 북쪽에서부터 활봉 여기 백화산까지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땅을 팠을 때 안반층이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해서 팔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보고를 하고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물때가 달라요. 물은 태평양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당연히 여기 먼저 들어오죠. 여기로 들어가는 놈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단 말이죠. 훨씬 뒤에 들어와요. 들어오는 시간도 이제 다르고, 게다가 이제 이런 얕은 바다일수록 물이 이동하는 거리가 멀잖아요.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만은 최대 조차가 9m나 됩니다. 이 가까운 아산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차가 뭐 거의 넘버원급인데, 여기도 뭐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조차가 굉장히 크죠. 뭐 이 어마어마한 땅을 메울 생각을 한 걸 보면 여기가 뭐 반육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조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제 보고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낮에 파놓으면 밤에 도깨비가 메워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열라 파놓으면 밤중에 이제 뭐 밀물때가 되면 이게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차가 너무 커서 실제로 얘를 이기면서 파기가 어려웠을 거다. 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정주영 공법 거대한 유조선을 가라앉혀 가지고 그걸 막았잖아요. 마지막 물막이 할 때. 근데 조선시대에 이제 실제로 물막이 공사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마지막 그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 같은 이가 이제 거중기도 만들고 그런 걸 고안하는데, 보니까 뚝을 양쪽에서 이제 쌓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쌓은 다음에 마지막 남은 부분 앞에다가 말뚝을 받고 거기에다가 큰 돌 같은 걸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물살을 약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물막이를 하는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거꾸로 파는 건데, 어쨌든 이놈이 양쪽에서 밀어닥칠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한다면 딱 맞고 안에를 다 판 다음에 트는 이런 방식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그 토목 기술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토목 기술이 이런 이제 물을 방어하고서 땅을 아주 깊이는 안 파도 됩니다. 우리나라 배들의 특징이 이제 평저선이라 그래서, 판옥선이라 그래서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아무리 천석을 실어도 한 2m, 바닥이 암초가 없는 조건에서 2m 정도만 파면 배가 갈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뭐 그 정도를 파면 배가 뭐 올 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조수를 막고 땅을 잘라내고 하는 어떤 기술 같은 게 당시로는 모자랐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뚫었냐. 안면도 다 가보셨지만 절벽이잖아요. 근데 일단 암석이 달라요. 보시다시피 얘는 화강암지대가 아닙니다. 이건 변성퇴적암이라 그래서 퇴적암들도 이게 층으로 돼 있어요. 통바위가 아니라서. 얘도 이제 깃을 내면 쟤보다는 바위니까 단단하지만 좀 약하고, 결정적인 것은 여기는 남쪽에서 올라올 때 여기나 물이 오는 시간이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림만 천수마을 뚫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조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여기를 못 뚫은 이유일 거다. 지금 뭐 기록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굴곡은 보이죠? 여기에 이제 옛날에 했던 게 보이고 거기를 지금은 이렇게 이제 메워가지고 지금 논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더 메꿀 수는 없으니까 자연에 의해서 예. 이제 논으로 다른 데 비해서 지형이 높잖아. 하늘 흙이를 우선 이런 데로 그런 데 갖다가 메웠겠죠. 바지개를 멀리 가는 것보다 우선 가까워야 일을 가까운 덜 데다가. 그리고 여기가 흙이 밑에는 아까 화강암인데 여기 흙이 마사거든요. 마사니까 아무리 해놔도 황토 같으면은 사람이 밟으면 단단해지는데 마사는 모래 같다냐. 그러니까 비가 조금이라 온다든가 뭐 그 날이 건조해도 지금 저기 흙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건조해도. 그러니까 도깨비가 문였다 소리가 맞죠. 근데 흙이 마사야. 파면 왜 그런 게 양쪽에 우리나라 성벽은 또 제일 잘 쌓잖아. 그렇죠. 성벽을 좀 쌓아가면서 기단을 그러고서 이렇게 밑에를 좀 파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 충분히 있죠. 네, 성벽을 좀 넓게 잡고서 인원동원 하면 어. 안흥성도 다 쌓고 쌓는데 동원해가지고 안흥성보단 여기가 지형적으로나 사람들 동원하고 기거하기도 편하단 말이지. 그러면 성벽을 좀 양쪽으로 좀 한쪽으로 쌓아나가면서 걸쭉하게 해가지고. 해고서 안에를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성벽 쌓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육진개척하고 안흥성 쌓고 다 쌓는데 그 돌을 그거 못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또 다음 쉼터리봉에서 안 쌌나 못 쌌나 그 얘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못 쌌다, 못 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뚝을 이렇게 만들어서 차단을 해갖고 논으로 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거 같아. 하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돌 살려고 그러면 돌의 양도 문제지만 운반도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여기 최대 가까운데 그만한 돌이 나올 때가 있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돌을 어떻게 운반할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닥에 우리가 지금 파봐야겠지만 평평하게 전부 화강암으로 깔렸다면은 그 화강암이 이렇게 산에 있어서 산에서 깨치는 거와 땅속에서 그렇죠. 평평하게 깨치는 네. 것은 장비가 없이 그냥 찡 뜯어내. 아니면 망치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뜯어내야 하느냐. 되니까. 근데 여기 표층을 걷어내면 밑에는 안 반일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깔려 있겠죠. 저거 단단한 제일 화강. 낮은 데 가지고 해발 10m니까 그럼. 수심 2m 판다 그래도 최소한 12m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 화강암이 저런 언덕같이 삐쭉 거무녀처럼 삐쭉삐쭉 있으면 그렇죠. 직 넣고 깨내면 깨칠 수가 되는데. 있는데 이거는 어렵잖아. 평평한 바닥에. 그러니까 토목상으로 할 수만 현실적으로 있으면 했겠죠. 현실적 어려운 점이 수만석의 쌀이 바다에 잠기는데 그게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나라의 거다. 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못하니까. 자 그럼 또 가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마추픽추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룬 건데 설계가 충분한데.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기술이 이제 여지간히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조수 차이 때문에 못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또 딱 맞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밀물은 이제 얘가 먼저 올라오니까 밀물을 잘 이용하면 밀어내. 이건 가는 데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오는 배가 아니고 가는 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가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그 올라가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가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을 나중에 트고 이쪽 먼저 파올러 가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설명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왜 안 팠는가 그 문제 여기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정약용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조군들이 일부러 파손을 했다. 돌아가는 게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사실로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파손했다고 하고 횡령하는 사례들이 빈발을 해요. 배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이제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게 많았대요. 예. 근데 한 배만 횡령하면 천석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바다에다 빠뜨리고. 던지기도 많이.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수령들도 말하자면 이제 지방 수령들이 그걸 묵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눠 먹었겠지. 예. 그러니까 지방 수령들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보고를 이제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수령들, 또 운반하는 운반책들, 또 조군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결탁 관계가 있었을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앙하고도 뭐 당연히 연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틀에서는 좋은 체제를 좀 거부하는, 말하자면 지방의 그 세력 큰 이런 세력가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로 보내는 거를 탐탁치 않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제 그렇게 또 보는 겁니다. 그건 어떤 근거는 없죠. 근데 이제 정약용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인위적으로 배가 이제 부서진다는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성종 임금은요, 뭐 하여튼 태종, 세조, 성종, 뭐 역사 이름을 남긴 유명한 임금이잖아요. 근데 성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배가 부서진다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냐라고 성종이 말하냐면, 사선들은 끄떡없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사선들은 파손됐다는 말을 내가 거의 듣지 못하는데 왜 관에서 운영하는 배들만 파손이 되느냐. 눈치를 챈 거죠, 성종이.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인재다. 사람의 문제이지 자연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지적을 성종도 합니다. 근데 왕의 의지만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동네 사람들은 태안은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조선 초기에 사람이 거의 안 살았어요. 왜구들이 하도 출몰하니까 여기가 정주 역사가 굉장히 짧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우리 태안 산촌도 공부할 건데,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주한 역사가 짧고, 더군다나 왜구들이 출몰할 무렵에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대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적은데, 뭐 중앙에서 징발해가지고도 왔지만 동네 사람들도 징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이게 밭농사지대거든요. 벼농사라는 거는 왕창 일하고 같이 모여서 일하고 이런 특징이 있지만, 밭농사는 가족노동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이 끌려가 갖고 노가다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방 꼴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 파놓으면 밤에 메꿔진다는 말이 공공연에 있고, 또 이런 신터리봉의 애환도 서려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아까 또 우리 덕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태안이 섬 됐겠네요. 태안이 섬이 됐을 수 있죠. 얘를 잘라버렸다면.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산경도입니다. 산경도. 우리나라 이제 산맥, 이음을 표시한 건데, 네, 산경도. 그래서 모든 산이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오잖아요. 백두대간이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한남 금북정맥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금북정맥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지류가 갈라져서 이제 가야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령산까지 가거든요. 여기가 백화산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운하가 뚫렸다 그러면 여기가 잘라지는 거죠. 팔봉산 앞에 여기가 잘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딱 잘라지면 이제 이만큼이 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산줄기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이제 인식 체계상 말하자면 맥이 이제 딱 끊어지는 거죠. 금정산맥이 끊어지는 거지. 예, 이 어마어마한 이 어마어마한 백두대간이 여기까지 기를 몰고 왔는데, 이런데 이제 기가 생땅이잖아요. 말하자면 끝에 모여 있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잘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들도 작용을 했을 거다. 풍수적인 인식 그런 것도 작용을 해서,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지역민들이 뭐 불타는 사명감으로 여기에 달려들기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자르지 않았다, 자르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 원장님 아니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고요. 그걸 이제 추측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역사적 근거들은 못판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네, 근데 안 판 거는 네. 이제 잘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면 천수만을 못 막았을 거 아니야. 자르면 천수만을 못 막잖아요. 여기를 자르면 이걸 못 막잖아요. 너무 아까워. 그러면은 이 갯벌이 다 살아남아서 오늘날 더 좋아졌을 거야. 그게 또 다른 국가적인 천수만이 살았으면 지금은 골프장이고 뭐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에 왔을 때 미래를 그래서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는다고 보잖아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마찬가지로 남았다는 지금 저게 굉장히 중요한 해상 자원을 넘어서서 해상 관광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뭐 풍력을 하더라도 뭐 할 수도 있고 옆에서는 또는 태양광을 하더라도 겸비해서 그 여수나 뭐 이런 해양 정원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천수만 가능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잘라도 그렇고 안 잘라도 그렇고 하는데 만약에 잘라졌다면 현대 와서는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 운하를 좀 더 다른 형태로 이제 보강으로 현대 기술로도 연결이 되고 운하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또 할 수 있는 태안에 새로운 어떤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는 너무 나갔어요. 이프. 간단하게 잘랐으면 여기 청주만 간척 막진 사업을 안 않았을 했을 거다. 거다. 그걸 너무 이제 나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지 마치 뭐 이거 다시 잘라가지고 역사를 되돌리는 것 같은. 지금 뭐 근데 뭐 사실 그 김포도 사실 섬이거든요. 그치. 경인 누나로 잘라버렸잖아요. 그 아라뱃길. 근데 뭐 거기를 섬이라고는 이제 안 하는 것처럼 여기도 아마 잘랐다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말은 뭐 풍수지리를 매우 신봉해서라기보다는 힘들었기 때문에 인력이 없었어요. 네, 인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인위적인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네. 여기 사람이 얼마 안 살고 인력이 없고 밑에 화감 돌도 있고 하니까 하는 동 핑계를 마는 동 대고 하는 동 있죠. 마는 동 하다 그냥 흐지부지 했겠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여기에 동원된 그 인력이 어느 정도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최대는 10,000명. 엄청 많네. 그 정도면. 그 의하운하는 5,000명을 뭐 승려 5,000명을 동원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조금 좀 과장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하여튼 수천 명은 징발에다가 했나 봐요. 근데 수천 명을 데려다 여기서 일을 시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먹이는 거, 재우는 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 통제하고 전쟁 한번 하는 거지 전쟁. 그다음에 뭐 몇 뭔 100명 갈수 50명 있는데. 하다가 네. 불타는 사명감이 생길 리도 없고.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 말씀, 박사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 정약용 네. 선생님이 잘 봤어요. 저도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이 많이 배를 들더라고요. 일부러 깨쳐서 쌀 빼먹는 거 잘 네. 막았으면 이거 안 네. 해도 돼. 그렇죠. 조군들도 잘 대우해주고. 그 쌀적은여도 그랬다 소문이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거기도 일부러 그러고 일부러 더 붙여서 더 파손시켜서 나눠 파손시키고. 먹었다는 거예요. 나눠 먹고 서울 안 가고 일거양득.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네. 오히려 자, 그래서 신터리봉 반장목 여기서는 가기 그러면 전에 깨쳐. 그 안 판 걸로. 그러니까 반장목 가기 전에 그러면 깨쳐 먹는 거예요. 정상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 돛배를 하나 띄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여기다 물은 인공적이라도 그득 채놓고 넣고. 그리고 주변에 저기 소나무도 있고 좋잖아요. 네, 정리하고 맞아요. 하면은 짧은 기간 구간이라도 예, 그렇게 하자고 군수한테 얘기했는데 시큰둥하더라고. 돈이 안 돼. 그런 말 들으면 내가 군수인가 뭐. 현실은 안 됐군요. 네. 여기까지 2번 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역사적인 유적인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 그런 것도 이제 군 차원에서 고민이 됐다는. 저기 소나무도 참 좋잖아요. 그러게요. 군서를 크게 하면은 소나무 주변에 좀 여기도 저 광유진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런 소나무 좀 양쪽으로 심고 깊이 파내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둘레길도 연결해 놓고. 그러게 네. 내 말이 그렇게 한다는데 팩트를 좀 놓고 물을 인위적으로 태우고 풍저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를 띄워넣어서 그러면은 줄을 매달고 이쪽에서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거는 줄 매달아서 하는 배들도 꽤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운하의 정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뚝이 있잖아요. 제가 분수계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물이 여기서로 결러 들어오잖아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물은 저쪽으로 흘러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거의 정점 부분입니다.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거죠. 여기가 원형이. 그래서 이제 냇물이 보면 요 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저쪽으로 내려가고 하나 이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과 요 마늘 심어져 있는 데가 이제 정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운하가 이걸 뚫는 게 이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대안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운하 정점. G15. 노트 제가 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양쪽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이제 수평식 운하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인데, 수에즈 운하. 이걸 뚫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태종 때 그 유명한 태종의 꾀주머니라고 알려진 이제 하륜입니다. 하륜. 우리 신도안 갔을 때도 하륜 여러 번 나왔잖아요. 하륜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일종의 이제 그 계단식 운하, 파나마 운하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파나마 운하. 계단식 운하를 제안합니다. 근데 이제 파나마 운하처럼 뭐 관문을 만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배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요. 하나를 또 만들어요. 이렇게 계단을 여기 제일 높은 이 부분에 이제 가장 높은 여기 저수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저수지. 그래가지고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런 운하 안을 하륜이 내요. 태종의 꾀주머니답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수많은 지역민들을 징발해가지고서 이제 뭐 굉장히 짧은 기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공을 했는데 실제로는 활용이 못 돼요. 그게 개통인 거지.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 말도 안 된다는 게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그때 이 여러 개 운하 중에서 가장 작은 운하는요, 이게 길이가 30m 정도 됩니다. 30m, 백척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네, 30m. 그러면은 30m밖에 못 가는 그 배에다가 쌀을 옮겨 실어서 30m 이동한 다음에 다시 다음 계단으로 또 옮겨 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걸 제가 지영도에서 재봤더니 이게 90m예요. 이 저수지의 길이가. 그럼 이거의 3분의 1 되는 저수지에 배를 띄워서 간다. 다른 건 물론 그거보다 크지만, 그래서 이제 그림만 봐도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청감사가 정면으로 하륜을 비판하는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현실성이 없다. 근데 이제 현실성이 없는 이유가, 그 작은 배들이 실을 수 있는 그 쇠고개 양은 150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0석짜리 배가 와서 그거를 이제 150석으로 옮겨 실어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죠? 3, 4, 5, 9, 한 7개. 수학이 빠르시네요. 7개 정도로 옮겨 실어 갖고 이제 얘가 가야 되는데, 보통 한 저쪽 호남, 충청남부에서 오는 쇠고개 수가 한 9만 석 정도 됐대요. 9만 석. 그럼 이제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더니, 빨리 해보세요. 9만 석. 9만 석을 150석씩 옮겨 실으면 600. 이야, 진짜 빠르시네. 참 잘했어. 600번이에요. 600번. 600번을 옮겨 실어 갖고 얘를 넘어가야 되는데, 2년이야 하루에 한 번. 근데 그 충청감사가 계산하기로는 6개월 계산했더라고요. 6개월. 왜냐면 이제 하루에 여러 번 간다 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때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물때. 그러면 한 달에 많이 해도 열흘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안 걸려도 6개월은 걸린다는 거죠. 그럼 6개월 걸려 갖고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하륜의 안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실행이 못 되죠. 그래서 계단식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설창 육수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보관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실어 날르는 이런 방식을 이제 고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덕현쌤의 고향 창들도 나오고 또 남창, 하창이죠. 남창, 하창, 또 상창 이런 이제 마을 이름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창개뜰 뭐 이렇게 창과 관련된 이름들이 창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방식인 거죠. 창을 세우고 육지는 수레나무. 그래서 이제 여기 남창터가 옛날 지도에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진다리 우리가 남창.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하창이죠, 하창. 그다음에 여기가 상창. 여기 이름 있네. 상창. 영리라는 이름도 있고. 잠깐 스톱.